네, 1학년 38번 순서 삽입 유형이네요. thus라고 하는 연결어로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자, what we call major progress in science까지가 주어져. 우리가 과학에서 major progress, 그러니까 주요한 발전,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뭐다? is not a movement, 이동, 움직임이 아니래요. from to 구문이죠. less에서 more로의 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형용사만 병렬하고 있고 뒤에 이 반복되는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덜 정확한 패러다임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이 아닙니다라고 했으니까 정확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accuracy의 문제가 아니다. 요게 어디쯤 들어가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보면 되는데 이만큼은 주어져 있는 거죠. 고정값이죠. 그래서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 3점짜리인데 주석 있어요. 먼저 볼게요. embed, 깊이 박아 넣다. 그러니까 뭔가 깊숙이 박혀 있으면 그 자체로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이를테면 그런 것들 우리가 화석 같은 거 지층에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그것도 embed라는 말을 쓰고 코딩할 때 우리 어떤 명령어 같은 것들 입력하는 것도 embed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 이미 많이 나왔어. 2학년, 3학년 그냥 막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석 단어가 아니다. 무언가를 깊이 박아 넣거나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거, 끼워 넣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임베드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암기. 그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프는 중등 단어인데 이거를 왜 주석을 줬을까? 이건 말고 줬으면 싶은 게 안 나오고 막 그랬어요. 본문 보다 보면. 이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보는 거죠. 자세히 보는 거니까 현미경. 그럼 멀리 볼 때는 망원경, 텔리를 붙이면 되죠. 텔레스코프, 텔리퍼시 이런 것들. 자세히 땡겨보는 거니까 현미경이구나. 이거 뭐? 이거 왜 주석 준 거야? 쓰잘데기 없어. 자, 올라가서 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제안한 대로 우리의 몇 가지가 주어져? 세상에 대한 이 proposition은 자, 이런 단어를 주석을 줬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이 proposition.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툭 튀어나오는 친구 있으면 굉장히 훌륭하네요. 명제란 뜻인데 명제. 오히려 현미경보다 낫지 않아? 주석 들어가기. 왜 안 준 거야 도대체? 이런 게 너무 많아. 아무튼 이 세상에 관한 명제, 해석이 안 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이것이 패러다임 안에 깊이 박혀 있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는 발음만 잘하면 돼. 들어본 적은 있을 거라서. 근데 이 패러다임 뭐냐면 대략적인 네트워크인데 뭐의 네트워크? 서로 상호 연관된 약속의 네트워크예요. 이 말 자체도 굉장히 모호하죠. interrelated니까 상호 간에 서로서로 연관된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의 약속이야? to 이하의 약속이야. 특정한 이론에 대한 약속이면서 또 어떤 주제 문제에 관한, 주요한 문제에 관한 개념의 약속. 그리고 methodological practices, 방법론적인 실행, 관습, 이런 것에 대한 약속. 간단하게 생각을 해. 예시를 통해서 그냥 쓱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어떤 이론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해가 있을 것이고, 문제에 관한 어떤 개념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방법론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속한 상호 간에 약속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걸 갖다가 패러다임이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명제가 깊이 박혀 있다라는 거지. 결국 사고방식이라던가 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thus 따라서 과학자들이 뭐 할 때, 리서치를 할 때, undertake는 뭐뭐에 착수하는 거예요. They do so.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누가? 과학자들은 do는 뭐 하는 거야? undertake 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요. 대동사 쓴 거예요. 대명사, 대동사. They do so. From within a specific paradigm. 뭐로부터? 특정한 패러다임으로부터 그렇게 합니다. 특정한 패러다임으로부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가 되겠죠. 이게 부사구를 썼지만 별로 의미 없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특정한 패러다임 안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연구를 할 때 서로 공유된, 서로 상호 간에 약속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지.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가장 exacting한
우리가 exact란 단어는 exactly라는 부사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쓰죠. 정확하게. 그래서 exacting 하면은 정확한, 엄밀한 그런 뜻이에요. 가장 엄밀한 측정이 되겠죠. 측정조차도 자, 뭐에서만 오직 sensible해요. sensible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고 이치에 맞고 그죠? 타당한 걸 말하는 거예요. 뭐로부터만 타당해요? 그 패러다임 안에서부터만이 타당하다. 그 패러다임 안에서 보는 것만이 타당해. 의미가 있고 이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미가 나왔죠. 제 아무리 정확한 측정이라 할지라도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 우리가 상호 간에 서로 약속한 것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 이 말입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지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3번으로 가면은 for example 예시로 넘어가죠. 요런 거 빈칸 나오기 쉬우니까 체크. for example. 그러면서 마이크로스코프를 들여다보는 게 나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tells you nothing이니까 말해줘 안 해줘. 말 안 해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 자, 뭐 하지 않으면 음, you are already informed about. 여러분들이 이미 정보를 얻지 않는 한은 be informed죠. 자, 뭐에 대해서? 첫 번째, the nature of the instrument. 그 기구의 속성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기구라는 것은 앞에 나온 마이크로스코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미경을 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럼 현미경이 뭐 하는 도구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본질, 속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면 의미가 없고 또 두 번째, 뭐를 또 알고 있어야 돼요? What you're supposed to be looking at.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알지 않으면, 그러면 그 현미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가 깔려 있어야 돼. 현미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 도구지?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이걸로 뭘 보게 되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rather라는 말로 넘어가거든. 오히려. 근데 아까 주어져 있는 박스 문장이 뭐였어요? 아니야 라고 부정문이었잖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 주요한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럼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면 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rather는 얘도 나름의 반전이야. 보통 앞에서 이거 아니야, A 아니야, 오히려 B야. 요런 구조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주면 참 좋겠다. 그럼 볼까요?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려면 뭔데? 이거는 horizontal shift야. 수평적인 이동이야. 자, 어디에서 어디로? from to가 되겠네. One way of seeing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의 이 수평적인 이동이야. 오히려. 뭐가 아니라 accuracy의 문제가 아니야. 덜 정확한에서 더 정확한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수평적인 전환일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현미경이 성능이 좋은가, 얼마나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변화라는 거지. 그러면서 5번에 이 쿤에 따르면 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는 다르게 본답니다. 뭘 다르게 봐요? From the way he had seen before. 그가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현미경에 똑같은 걸 놓고 본다 하더라도 패러다임이 바뀌면 다른 걸 본다라는 거죠. 관점의 중요성, 패러다임의 중요성.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이라고 하는 것. 바라보는 방식의 수평적 이동을 뜻한다. 그래서 rather에서 내용이 전환된다. 요거까지. 네, 1학년 38번 문장 순서 삽입 유형입니다. 박스를 보기 전에 일단 박스는 these in character behaviors로 시작해요. 이런 거 잘 봐야겠죠? 내려가서 주석 단어 make believe 가상 역할 놀이. 그래.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거니까 가상 역할 놀이라는 거구나. 그렇구나. 넘어가면 되고 gasp 숨을 헐떡이다. 요거는 어려운 단어라고 보긴 어려운데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세요. gasp. 나는 이게 필수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렵나?
오히려 더 주석을 줘야 될 단어가 안 나왔을걸? 이로 올라가 볼게요. 이런 거 왜 안 주는 거지? in character. 그죠? 이러한 in character 행동들은 그랬어요. 뭘까, in character가? 우리말로 딱 안 떠오르잖아. 모르겠잖아. 평소에 안 쓰는 단어잖아. 이런 건 주석을 안 줘요. 캐릭터 안에 들어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뭐 해석하면서 유추해 봅시다. 이것은 can be insufficient, however. 그러나 불충분할 수 있어요. 캐릭터 안에 들어간 이 행동이 불충분할 수 있대. 뭐 하는 데 있어서? to maintain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양의 이 common ground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충분할 수 있대. 뭔 외래어야 이게. common ground는 뭘까? 직역하면 공통적인 ground, 땅이니까 기반이 되겠네. 공통적 기반. 그럼 그거 뭘 말하는 거야? 아, 공통적인 상호 간의 이해. 근데 그런 식으로 바로 의미 유추가 돼요? 잘 안 되죠. 뭐에 관한? What is fictional in the world of the make-believe? make-believe가 아까 가상 역할놀이라고 했죠? 주석 단어예요. 그런 역할놀이의 세계에서 무엇이 가상의 것인가, fictional, 가공의, 가짜의, 가상의 것인가에 관한 충분한 양의 공통의 이해를 유지하기에는 이 in character behavior만으로는 뭐하다? 불충분하다. 어쨌든 이게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죠. 불충분해. insufficient. 자, 그러면서 내용 봅시다. 여긴 주어진 문장. 자, there are several ways.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 참가자들. 뭐의 참가자? 가상 역할놀이 참가자들이 communicate things 할 수 있는 뭐에 관한 것? fictional world. 가상의 세계에 대해서 to other participants니까 다른 참가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Sometimes these messages, 때때로 이러한 메시지는 위에서 이제 소통한다고 했잖아. communicate things 한다고 했으니까 are emitted naturally, 자연스럽게 발화되죠. be emitted 하면은 emit, 방출하고 내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뭐로써? As a result of full participation. 완전한 참가의 결과죠. In the fictional world. 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의 완전한 참가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발화됩니다.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IE는 즉, 다시 말해서 즉, in fact 그런 의미예요. Something said or done by a player while in character. 그러니까 그러한 캐릭터 속에 있는 동안 이 player, 이 연기하는 사람, 캐릭터 속에 있는 동안 그 연기자에 의해서 뭔가 말이 되거나 행해지는 어떠한 것, 말되거나 행해지는 그런 어떠한 것, 이것이 communicate some things, 몇 가지 것들을 전달하게 돼요. 근데 그게 뭔데? That are fictional of the world. 그 세계에서 가상적인 어떠한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한 캐릭터 안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말을 언급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 가상의 세계의 어떤 것을 드러낸다고.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예시를 보자고. For example, 즉 어린이가 있어요. 어떤 어린이? 피터팬인 척 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죠. 이 어린이는 gasp, 숨을 헐떡이면서 draw a plastic knife, 플라스틱 나이프를 막 이렇게 뽑을 거예요. 이런 거 역할놀이를 말하는 거야. make believe라고 하는 것이. So this might be sufficient. 이게 충분할 거라는 겁니다. 뭐 하기에? To communicate that fictionally one of Peter's enemies, such as Captain Hook, is approaching. 의사소통하기에 충분해요. 자, 뭐를 의사소통하기에? that 이하를. 가상적으로 피터의 적 중 하나인 뭐 이를테면 캡틴 훅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것을 의사소통하기에 충분할 거랍니다. 자, 뭐가? 피터팬인 척 하면서 이 플라스틱 나이프 꺼내면서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연기하는 게. At these times, 자, 이러한 때에 participants들은, 참가자들은 often come at least partly out of character. 종종 come at least, 최소한 부분적으로
뭐에서 나와요? Out of character? 캐릭터 밖으로 나와요? To give other participants the information? 뭐 하려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정보를 주려고? 어떤 정보? 그들이 필요한?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죠? 갑자기 왜 때문에 캐릭터 밖으로 나오지? 이 부분. Partly out of character. 자, 위에서는 지금 아이가 예시를 들면서 피터팬인 척 연기를 하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플라스틱 칼을 뽑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된다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4번에서 부분적으로 그 캐릭터로부터 빠져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서 내용이 좀 꺾였죠. 그래서 however 보세요. however가 반전의 이 아이콘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인 캐릭터, 이제 인 캐릭터가 무슨 뜻인지 대충은 파악되지. 그 캐릭터에 빙의한 거야. 캐릭터 속에 푹 빠진 거야. 역할 속의 행동, 이러한 행동이 하지만 불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이 3번에서는. 그죠?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불충분할 수 있대. 뭐 하기에는 공통의 이해, 충분한 공통의 이해를 유지하기에는 뭐에 관해서? 가상현실 세계에서 어떤 가공적인 것에 관해 전달을 하기에, 뭐 의사소통을 하기에, 그러기에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 그래서 부족하니까 어떤 행동하는 거야? 이때에 종종 이제 참가자들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캐릭터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정보를 주기 위해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캐릭터 밖으로 빠져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를 들죠. 예를 들자면 It would be important to avoid confusion. 혼동을 피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 Who is playing which character? 누가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지에 관한 혼동을 피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건 가주어진 주어. 어떤 식으로? You are Captain Hook. 너 캡틴 훅이야. And I'm Peter Pan. 그리고 내가 피터팬이야. 이거는 in 캐릭터한 대사가 아니죠. 그 캐릭터에 빙의한 상태에서 하는 대사가 아니죠. 이거는 캡틴 훅도 아니고 피터팬도 아니고 이러한 역할놀이 밖에서 빠져나와서 할 수 있는 대사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역할을 지정을 해주고 정의를 내려주고 다시 역할 속에 푹 빠져서 인 캐릭터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연기를 하면서 놀겠지.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간단한 얘기를 뎁다 어렵게 써놓은 좀 그런 그지 같은 글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이 역할놀이 하면서 치는 대사 있죠. A가 피터팬이고 B가 뭐 캡틴 훅이야. 그럼 얘네들이 피터팬 역할하고 캡틴 훅 역할하면서 대사를 하거나 몸짓을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 가상 세계의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불충분할 때 이를테면 어떤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혼동을 피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아예 이러한 역할 밖으로 빠져나와서 외부자적 시선을 가지고 그 역할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 일단은. 빠져나와서 다시금 이 역할에 대한 정의를 해 주고 인 캐릭터, 몰입 모드,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간단한 내용인데 좀 복잡하게 써 놨음. 네, 38번 문장 삽입 유형입니다. 3학년 건데 자, 쭉 내려가 보시면 주석 단어 볼게요. affix, 접사, semiotic, 기호의. 네, 이거는 언어학 이런 거 할 친구들 아니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겠다. 언어 전공할 사람들만 이제 주로 볼 거예요. 박스를 보시면 according to로 시작합니다. 특정 인물이 나오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한 연구가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에 따르면 주어가 중요하죠. gesture라는 것은 달라. 뭐랑 달라? language랑은 달라. 얘네 둘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죠. 그것이 does not present the speaker with such choices. 이 화자에게 그러한 선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그러한 선택이 뭔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화자에게 이러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스처는 언어와 달라.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제스처. 제스처는 뭐 한다?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그 내용이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한번 봅시다. 주어진 문장이 길어요. 졸라 길어. 학자들은 that 이하를 증명을 해왔습니다. 자, 뭘까? that 이하가 gesture. 어떤 제스처? hearing people이 만들어내는 제스처. hearing people은 듣는 사람이니까 청자가 되겠죠? 자, 뭐 하는 동안 만들어내는? while they're speaking. 그들이 말하는 동안 만들어내는 그러한 제스처가, 그러니까 제스처가 주어인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대요. at the same time with speech. 발화와 동시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증명했대요. 말과 동시에 제스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제스처는 스피치와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구나. 자, 그러면서 such that 이를테면 어떤 거? 언어와 제스처가 must be considered co-expressive. 반드시 함께 표현적이다, 공동 표현적이다, co니까 라고 여겨져야 하는 것처럼. 자, 뒷부분이 모호한데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언어와 제스처가 co-expressive하다. 함께 이루어진다. 그 말 똑같은 거죠. 제스처가 스피치와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언어와 제스처가 함께 공동 표현적이어야 한다. 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다. 그래? 그런가 보지? 뗄래야 뗄 수 없구나. 서로 연관성이 있구나. 자, 그러면서 자, 이러한 단단하게 서로 연결된, integrated니까 서로 막 이렇게 결합된 그런 한 쌍이죠. pairing이라는 건. 이러한 pairing된 language와 gesture 또는 language와 gesture의 pairing은 한 쌍은 이 스피커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다. conceptualize하고 formulate하게 한대. 그들의 생각을 개념화하고 또 formulate, 공식화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한답니다. 일단 끊어요. 뭐가? 주어가 뭐가? language와 gesture가 스피커로 하여금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플러스인 거지. 랭귀지와 제스처의 플러스적인 측면. 자, 어떠한 면에서 in terms of 어떤 관점에서 둘 다 카테고리컬한 언어의 요구라는 관점에서 범주적이라는 관점에서 안 와닿죠. 자, 그리고 또 imagistic possibilities of gesture. 제스처의 imagistic한 다시 말하면 심상적인 그런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스처는 심상적이야. 이 말은 제스처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 뭐 그런 의미? 둘 다 어떠한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랭귀지와 제스처가 같이 이렇게 잘 다니는 한 쌍이야.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얘네들의 역할을. 자, 그러면서 for example 이런 자리 중요하고 예를 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자, one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이죠. 반드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decide의 목적어 자리 if절이 나왔네? 자, 이러면은 명사절로 쓰인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를. 즉, 그 사건이 완성이 된 건지, 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is ongoing, 진행 중인 것인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로 끝났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if, 얘는 뭘까? 얘는 조건절인 겁니다. 뭐뭐 하다면. at the moment, 그 순간 발화되고 있는 언어가 verbal affix를 가지고 있다면 affix가 아까 접사였죠? 각각의 의미에 대한 이 접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one or the other 하나 또는 다른 것이 반드시 선택되어야 한다면 그래서 얘는 전부 다 if절에 걸리는 것임. 다시 말해서 그 순간 발화되는 언어가 접사를 가지고 있고 각각 접사를 갖고 있어서 하나 또는 나머지 A 또는 B가 선택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 이 화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화자는 이 사건이 완료된 건가 진행 중인 건가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점을 정해야지만 우리가 affix 접사를 골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f가 두 번 출동하는데 둘 다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체크. 자, 그런데 this kind of choice, 이러한 선택은 이라고 나오죠. 자, 선택이란 단어가 중요했어요. 아까 어디서 중요했어요? 주어진 문장 안에서. 제스처는 이러한 선택을 못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계속 선택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다음에 잘 봐야겠지. 이러한 종류의 선택은 characteristic of language as a semiotic system. 어떤 기호적 체계로서 semiotic 요거 주석 단어죠.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라는 것은 이러한 선택을 한다라는 거야. 접사의 선택을 한다라는 거지. 진행 중인가? 완료된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접사 선택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instead가 나오죠. 대신에. 자, 대신에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면서 it offers a kind of glue. 일종의 풀을 제공합니다. 라고 했어요. 대신에 그거는 일종의 풀을 제공해요. 갑자기 대신에라는 것은 앞에서 무언가 rather처럼 부정적인 뭔가가 나오고 대신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자, A는 뭐뭐를 못해요. 대신에 이런 걸 해요.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따르면 제스처는 랭귀지랑 달라. 앞에서는 뭐 얘기했어요? 랭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치? 기호체계로서의 랭귀지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선택이야. 그런데 이러한 랭귀지와는 달리 제스처는 화자가 이러한 선택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서 꺾어지는구나. 3번에서 꺾어지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it은 제스처를 말하는 거겠구나. 박스 속에. 대신에 제스처는 언어처럼 선택은 할 수 없지만 얘는 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뭘 도와줘요? Unite linguistic elements. 언어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걸 도와주죠. 어디 안에서? 더 커다란 기호적 표현 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as a whole, 전체적으로 shares important characteristics, 중요한 특성을 공유를 합니다. 자, 누구랑? 표현된 대상과 어떤 중요한 특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몰라. 그냥 뒤 날려. 아우, 정말. 문장이 참 그지 같다. 그지만 답은 찾을 수 있다. 어떤 걸 가지고? 연결어를 가지고. 그리고 항상 대명사를 눈여겨보다 보면. 그죠? 앞에서는 언어가 자꾸 뭔가 선택권을 갖는 이야기 했는데 분명히 박스에서는 제스처는 언어와 달라. 그런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 제스처는 이러한 풀 역할을 제공을 해.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 부분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문장 안에 있는 거를 다 정석대로 해석하려 그러면 멘붕이 와. In this view, 이런 관점에서 스피치와 제스처는 are not redundant. not nor죠. 그러니까 redundant는 뭔가 불필요한 그런 뜻이거든요.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뭐도 아니야? one a translation of the other. 또 다른 한편의 어떤 번역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를 위한 번역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 뭐 그런 서브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야.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rather가 나오죠. 그럼 아니니까 뭔데? 오히려 생각의 표현을 위한 이 최소한의 표현 단위는, 처리 단위는 is a combination of the two. 두 가지가 결합된 건데 그것은 바로 심상과 범주적인, 본질적으로 심상적인 것과 범주적인 것인 것이야. 말도 힘들어. 아까 심상적인 거는 제스처의 특징이었죠. 카테고리컬한 거는 랭귀지의 특성이었던 거고 어쨌든 이게 같이 간다. 그러니까 결국 언어와 제스처는 함께 간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건데 그 얘기 할 거면서 중간에 제스처만 똑 따로 떼서 본 거예요. 랭귀지는 되지만 제스처는 안 되는 거. 그것은 선택. but 그러나 제스처는 풀 역할을 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게 언어학적인 내용을 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학술적으로 그래서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해 놓고서 2점밖에 안 줬어.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